안녕하세요, 팔품남입니다. 제가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돼서 연락도, 사진 촬영도 아예 못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조 배터리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집에서 유선으로 쓰기 귀찮은 전자기기는 보조 배터리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보조 배터리는 하나쯤은 꼭 필요한 기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용량도 많고 기능도 다양해져서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초보자도 쉽게 고를 수 있고 구매 후에 후회하지 않을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요즘 인기 있는 모델들은 빠르게 품절되니까요. 필요한 그 시점에 바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바로 구매 가이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보조 배터리 구매 꿀팁 먼저 설명드릴게요.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은 타임라인을 넘겨서 제품 추천부터 보셔도 됩니다만 한번 알아두면 평생 쓸만한 정보들을 잘 준비했으니까요. 기본 정보는 머릿속에 담아두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조 배터리 구매 가이드의 첫 번째는 용량의 선택입니다. 용량은 무게와 휴대성과도 연결되니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죠. 보통 작은 건 5000mAh부터 중간 사이즈는 1000mAh, 대용량은 2만이나 25000, 3만 mAh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량은 여기 보이시는 1000mAh가 무게나 용량이 적당해서 평균적으로 많이 쓰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용량 혹은 작은 용량도 경우에 따라 필요한 제품이 다르니까요.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용량이 커지면 크기와 무게 그리고 가격도 증가하니까요. 무조건 큰 용량을 선택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내가 가진 전자기기 그리고 휴대성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보유한 전자기기 기준으로 판단하셔도 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세 가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갤럭시나 아이폰의 배터리 용량은 3000에서 5000mAh 사이,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는 300에서 500mAh 정도 되니까 5000mAh 정도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를 1회씩 충전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1000mAh면 완충 2회, 2만 mAh는 완충 4회로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사실 밀리암페어보다는 와트아워로 보는 게 더 정확하긴 한데 이거 이야기하면 시간도 길어지고 대략적인 값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형 전자기기는 밀리암페어로 표기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보기 쉽게 밀리암페어로 설명드렸고요. 와트아워로 비교해 보실 고인물분들은 지금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조 배터리의 포트 구성과 개수 그리고 입출력 단자의 종류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입력 단자는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단자이고 출력 단자는 보조 배터리로 다른 기기를 충전할 때 쓰는 단자예요. 그래서 입력 단자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출력 스펙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USB-C 타입으로 통합되는 추세라서 USB-C 개수가 많은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출력 단자가 많으면 동시 고속 충전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보통은 최대 출력을 분배해서 충전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얼마나 빠르게 충전되느냐겠죠. 보조 배터리의 충전 속도는 출력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일반 충전은 보통 5W 내외, 그 이상의 출력은 고속 충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QC와 PD 충전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다 보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QC는 스마트폰 전용으로 만들어진 규격인데 요즘에는 PD가 고속 충전 규격 표준으로 자리 잡는 추세라서 헷갈리면 PD 위주로 살펴보셔도 돼요. PD는 원래 노트북을 빠르게 충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점점 사용 범위가 넓어져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도 쓰이고 스마트폰은 QC, PD 모두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PD 100W를 지원한다고 해서 100W로 충전되는 것은 아니에요. 갤럭시 S24는 최대 25W의 충전을 지원하고 아이폰 16은 30W의 충전을 지원하죠. 이처럼 스마트폰 자체의 충전 스펙에 한계가 있고 호환성에 따라서 출력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충전 기준으로는 QC 3.0, PD 2.0 이상이면 대부분 넉넉하게 충전할 수가 있고요. 노트북을 충전한다면 PD를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를 꼭 고르셔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부가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자인이나 마감 재질, 무게, 디스플레이의 유무, LED 표시 유무, 무선 충전 지원 유무, 치 인증 여부, PPS, FOD, 안전 기능, 보조 배터리의 제조사 등을 확인해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4가지의 굵직한 구매 가이드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3가지의 보조 배터리도 지금 말씀드린 구매 가이드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고 추천드릴 테니까요. 스펙과 직접 사용해본 후기를 참고해서 원하는 제품 잘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가장 작고 저렴한 모델입니다. 150g으로 엄청 가벼운 무게이고요. 사이즈는 무선 이어폰보다는 좀 더 크고 마우스보다는 작습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작은 사이즈에 생각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서 놀랐는데요. 일단 이 모델은 최대 55W의 출력을 지원합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 기준으로 초고속 충전 2.0 최대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구성품은 보조 배터리 본체, USB-C to-C 짧은 고속 충전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제공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친절하게 한국어도 적혀있네요. 포트를 살펴보면요, 입출력 모두 지원하는 USB-C 타입 포트가 2개 있고요. 단일 포트로는 최대 55W를 지원하고, 그리고 KC 인증 받았고요. AS 연락처도 친절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니까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사이즈가 작은 제품인 만큼 짧은 케이블을 제공해준 게 센스가 정말 좋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충전하는 동안 들고 스마트폰을 쓰는 것도 좋았어요. 이건 꿀팁인데 안 쓸 때는 그냥 포트 2개에 케이블을 꽂아두면 케이블이 꼬일 일도 없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휴대하기도 엄청 편했습니다.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폰 등 출퇴근길, 학생분들은 등하굣길에도 딱 쓰기 좋은 모델이었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배터리 잔량이 나오고요. 그 아래에는 LED 바를 통해서 디자인적인 효과를 주었네요. 가방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손에 파지할 수도 있는 만큼 만능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저렴하니까 할인할 때 구매해두면 언젠가 쓸 일이 꼭 생기는 유용한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쿡테크 10입니다. 휴대와 고정된 환경에서 모두 쓰기 좋은 모델이에요. 스마트폰, 태블릿, 경량 노트북 등 쓰고 있다면 이거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저기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용량이 1000mAh 36Wc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으로 2회 정도 충전 가능한 용량이고요. 게다가 이 작은 녀석이 노트북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100W의 PD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경량 노트북이 보통 60Wc 정도 되니까 노트북을 1회 조금 안 되게 충전할 수 있고요. 비록 완충까지는 해주진 못해도 유용한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노트북을 그냥 쓰는 것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길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생각보다 노트북과의 궁합도 잘 맞는 제품이었어요. 구성품은 쿡테크 6와 동일합니다. 보조 배터리 본체, USB-C to C 고속 충전 케이블이 제공되고요. 쿡테크 6보단 더 긴 케이블이 제공되죠. 그리고 설명서도 제공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세 모델 모두 KC 인증을 받은 모델이고요. 옆에 보시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표시도 되어 있네요. 무게가 약 283g이고 사이즈는 100ml짜리 핸드크림 사이즈와 비슷하네요. 가방에는 당연히 쉽게 보관할 수가 있고요. 급할 땐 바지에 넣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리고 포트 구성은 USB-C 타입 입출력 포트가 1개, USB-A 타입 출력 포트 1개가 지원되고요. 단일 포트 최대 출력은 120W, 멀티포트 최대 출력은 150W입니다. 쿡테크 10부터는 디스플레이도 제대로 지원됩니다. 쿡테크 6는 간단하게 배터리 잔량만 표기가 되었지만 쿡테크 10은요, 현재 배터리 잔량, 각 포트의 현재 출력 상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델은요,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고정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용량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두루두루 쓰기 좋은 범용 사이즈로 이 모델이 딱 좋은 모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쿡테크 20 25000mAh의 90Wc 모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 같이 작은 전자기기보다는 노트북처럼 큰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무게는 635g, 사이즈는 맥도날드 음료 라지 사이즈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들고 다니기는 좀 어려워도 가방에 넣고 다니긴 충분한 무게와 용량입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직장인, 학생, 프리랜서 등등 추천드리는데요. 저도 노트북을 들고 다닐 때 항상 가방에 챙겨가는 모델이에요. 실사용 시에 노트북은 완충 1.5회 정도, 아이폰 16 기준으로는 4번 정도 충전할 수 있었어요. 60W짜리 노트북 기준으로 배터리 0%에서 1시간 동안 80% 정도까지는 충전이 되더라고요. 패키징도 살펴보면 보조 배터리가 무거운 만큼 박스 포장이 좀 더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구성품은 보조 배터리 본체, USB-C to C 충전 케이블, 보조 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파우치, 그리고 설명서도 제공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남자라 파우치는 잘 안 쓰기는 해요.
무엇보다 쿡테크 20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디자인이었는데요. 특히 전면 TFT 디스플레이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현재 배터리 잔량, 충전 잔여 시간, 총 입력, 출력 파워가 제공되고요. 이 모델부터는 와트만 표기되는 게 아니라 전류와 전압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품 하단에도 LED바가 있어서 미적으로도 보기가 좋죠. 포트 구성을 보자면요. 입출력 모두 지원하는 USB-C 타입 포트가 2개, USB-A 타입 포트는 출력만 지원을 하네요. 충전은 단일 포트 사용 시 최대 140W, 멀티 포트 사용 시에는 최대 210W를 지원하고요. 100W 미만이면 비행기 기내 반입이 가능하니까요. 기내 반입 가능하다는 표시되어 있죠. 이 모델까지는 비행기에 들고 탈 수가 있어요. KC 인증 마크 AS 연락처 적혀 있고요. 635g으로 묵직하긴 하지만 직접 들고 다니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전 케이블과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카페 같은 곳에 가서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 가방에 보조 배터리는 그대로 넣어두고 케이블만 살짝 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해 보신 분이라면 예상외로 훨씬 작업의 질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량이 크고 성능도 많은 대신 가격대가 다소 높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성능과 편의성까지 고려해본다면 한번 투자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해 보여요. 이 정도 용량이면요, 배터리 걱정 없이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겠죠. 노트북을 쓰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써보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표를 보여드리면서 총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제품을 사는 게 좋을까요? 먼저 내 예산에 맞춰서 제품 잘 비교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용량을 보고 결정하시면 좋은데요. 밀리암페어 아워보다는 와트시를 보고 오른쪽에 추천 기기를 참고해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선 이어폰, 스마트폰만 쓴다 하는 분들은 쿡테크 6로도 충분하고요. 나는 태블릿이랑 경량 노트북도 한 번씩 쓴다. 그럼 쿡테크 10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전력 사용량이 많고 노트북도 한 번씩 충전하는 그런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럼 쿡테크 20 구매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쿡테크의 보조 배터리는 모두 정식 수입된 제품이라서 KC 인증 그리고 18개월의 AS 보증까지 해주니까요. 크게 안전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고 내 취향과 예산에 맞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 합리적인 구매 위에 발에 불나게 뛰는 남자, 발품 파는 남자.